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만에 랠리 비트코인 9천만 원 돌파할까? 라는 기사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두 달 만에 8,900만 원을 터치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승 재료로 주목받는 것이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 홍수가 이 옥토버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옥토버는 이제 10월에 강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추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으로 비트코인 랠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항상 미국 증시 거래 시간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만 몰렸던 비트코인이 이 전날 아시아 증시 거래 시간대에도 급등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통상 미국 선거일을 앞두고 좋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고 중국이라는 초대형 플레이어가 경기 부양책까지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신고점 기록 호재 포착 옥토버 시장 목표는 75,000달러라는 기사인데요. 다양한 지금 비트코인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 선물에 관한 자금 유입을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선물의 자금 결제가 이제 얼마나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미결제 약정 금액이나 그리고 거래 건수나 이런 것들이 아직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OI 가중평균 레이트가 6월 7일 71,950달러에 도달했던 수준과 같은 비율인 0.0136%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의 OI가 1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유입량 증가에 따른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세를 암시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는 이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68만 달러가 집계됐다고 해요. 2021년 7월 최고치를 경신한 이 337만 달러보다 20% 감소한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가의 55%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이제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느냐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적으면 좋을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비트코인 공급량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63,335달러 선에서 포착된 200일 이동평균선은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 3차례 동안 포물선 움직임을 기록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차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선이 200일 선이에요. 근데 200일 선을 이제 돌파하고 나서 상승세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이때가 2023년 1월 9일 이때 한번 돌파하고 쭉 상승세가 나왔었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재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때 나왔죠. 그래서
이때가 2023년 10월 20일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뭐 요때도 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때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요때 200일선 지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요 시점을 또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왜 그러냐면 상승세가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에는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세가 나오지만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돌파 후 하락이 나오는 이 페이크가 나올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완벽한 지표로 사용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씩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반복을 몇 번을 했었기 때문에 200일 선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비트코인 상승 주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24만 달러까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인 타이탄 오브 크립토는 X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상승 주기가 이 피보나치 수준을 따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번 주기에서는 1.618 피보나치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 약 10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이제 패턴을 보면 2021년 주기에는 약 각각 2013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각각 3.618 그리고 2.618 그리고 1.618 이 피보나치 수준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상승폭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그 시가총액 전체적인 그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상승폭이 예전처럼 그렇게 높아지기는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피보나치 수준이 계속 하락을 하지만 가격이 이제 10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대선 전 사상 최고가 경신을 전망하고 있다는데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 제프 캔드릭은 이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전 최고가인 73,8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이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 증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상승, 이런 것들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차이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이런 변동성 증가가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소서밸류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간 순유입액이 5억 5,800, 5억 5,5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2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 중 10개가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에 순유출을 기록한 ETF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유입만 있고 순유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 투자들도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선호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JP모건에서도 2025년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지정학적 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JP모건에서도 이런 전망들을 내놓았었는데 최근에는 2025년까지 디지털 자산에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 같은 대체 자산군이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부상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게 이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 등 이 해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화 가치 하락이 결국에는 다른 대체재를 찾게 되고 대체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주요적으로 투자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오히려 비트코인에도 뭐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다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과연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 블랙록의 이제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자산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이제 현실이 될 것인데, 결국에는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채택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과 이제 투명성의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규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성이랑 투명성, 얼마나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떠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시 주요 파트너사를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리플이 이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거라고 해요. 지금 RLUSD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파트너사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비트스탬프, 그리고 비트소, 블리시, 뭐 코인매나 뭐 이런 업체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플이 아무래도 이제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등락이 있다 보니까 거래에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금융감독청의 이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 규모가 1,7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전통적인 법정 화폐와 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간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국경 간 거래나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더 인기를 끌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아마 현금 사용보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결제가 더 많이 늘어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그리고 리플랩스의 사장 모니카 로운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강점은 결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그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위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총 7,579개의 비트코인이 5개의 새로운 주소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6번의 테스트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다수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활성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는 2021년 2월에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요. 꽤 많이 수익을 지금 얻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선거 자금에 투자를 하는 부분일 가능성들도 뭐 있겠죠.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약 9,720BTC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약 7억 6,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한 8천억 넘는 거죠. 8천억, 9천억. 최고 보유량만 지금 4만 3천 BTC
에서 지금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어서 한번 사 놓고 계속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시선이 하나가 있어요. 재미난 전망이.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이 임박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투자 규제인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이제 살아가는 애플조차 정리하고 현금 비중을 늘린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고점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폭락장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근거가 조금 미흡해요. 워렌 버핏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다른 증거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